자, 오늘의 중요 뉴스 가운데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점을 뉴스 Q&A에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Q&A 내용 확인해 보시죠. 언제나 명쾌하고 친절한 해설을 해주시는 전문가 세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권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미 대통령, 국회의원 같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요,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 수사는 경찰이 관할하는 이 국가수사본부로 또 모두 넘어간 상황이죠. 여기에서 검찰에 남아있던 이 6대 범죄 수사권마저도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넘기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 이 역할만 하게 되고 수사권은 모두 없어지는 거죠. 이른바 공소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여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수청 신설, 검찰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유일하게 이제 가지고 있던 마지막 수사 권한인데 그거마저도 뺏어간다.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해체되는 게 아니라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소권과 공소권은 남아있으니까 완전한 해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조직이 할 일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아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아무리 공판부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기능의 핵심은 수사였거든요. 네. 사실은 검찰 기관을 권력 기관으로 그동안 통칭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를 해서 누군가에게 처벌할 수 있는 처벌 권한을 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력이고 아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인데, 만약에 이 수사권이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권력기관으로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분노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나올 것이 자명한 상황인데요. 네. 그 최정점에 윤 총장도 이제 반대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여권의 중수청 신설 등 검수완박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그 정점에 윤 총장이 있다고 했죠.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까지는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었죠. 윤 총장은요, 이 검찰 수사권 박탈을 법치주의 말살이다라고까지 규정을 하면서요,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어왔더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한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최근까지 윤석열 총장이 뭐 개인적인 입장을 크게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아예 작심하고 입을 열었군요. 근데 뭐 공개적으로 입장을 안 밝힐 수는 없게 됐어요, 네네네. 상황이. 이제 왜냐하면 어쨌든 오늘 아침 신문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막을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입법상 그 여권이 지금 180석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국회에서 야당도 못 막는 거를 뭐 검찰청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네. 그 제도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를 막을 수는 없죠. 다만 이게 단순히 어떤 뭐 검찰의 권한을 빼고 뭐 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60몇 년 동안 이루어졌던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거든요. 네. 이 와중에서 검찰의 수장이 검찰총장으로서 본인의 생각에 잘못된 제도 개선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당연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총장 입장에서. 다만 그 방식이 대검을 통한 어떤 공식 보도자료 배포냐, 네. 아니면 방송 출연을 통한 기자회견이냐, 뭐 언론 인터뷰냐, 여러 가지 방식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그 시작을 신문의 지면 인터뷰로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어떤 그런 그 행위의 시작을 연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내용 중에 살펴보면 표현이 굉장히 예전보다는 더 직접적이고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런 표현도 했어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니라 서서히 붕괴했듯이 지금 이 여권이 추진하는 이 중수청 신설 등 이 법안 내용을 보면
형사사법 시스템이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붕괴로 갔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윤석열 총장의 우려는 이해할 만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네. 아니면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사 능력이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비율을 든 것에 대해서는 전 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형사사법 시스템의 어떤 붕괴를 우려하면서 중남미 사례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사사법 시스템이 붕괴해서 중남미의 부패가 만연하는 것처럼 설명했는데 중남미의 부패는 뭐 오랜 식민지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독재 권력이 등장해서 형사사법 체계 자체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발생했던 부패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인식을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거에 네. 우리도 독재 시절을 거쳤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 법원과 검찰이 무력화됐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으로 이번 사안들을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요. 네. 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도 굉장히 막강한 권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수사권을 떼어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네. 기소권이 사라진 검찰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전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권에서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수사권을 완전히 가져가 버리고 기소만 해라라는 거는 검찰을 붕괴시키는 게 아니냐 해체시키는 게 아니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권에서는 특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형사사법 체계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유독 검사가 전면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검사의 정체성이 수사기관화되어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건데 검찰의 아직까지 이 잘못된 수사 관행, 그 다음에 국민 인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키는 게 원칙이고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거의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자, 지금 여권 의원들은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고 있고 오늘 인터뷰한 또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아니다. 그런 건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세계적 추세가 네. 전 세계에서 몇 군데가 그걸 해야 추세고 아니고 판단하는 거 자체 주관적이고 네. 솔직히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 제도라는 거는 우리 실정에 맞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한 건이지 뭐 네. 미국에서 어떻게 한다 일본에서 어떻게 한다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닌데 다만 지금 앞서 보셨지만 황운하 의원이 이거 뭐 아마 TF 같은 거에 아마 팀장인가 그런 걸 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황운하 의원이 앞장서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선진국이 수사권, 기소권 다 분리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얘기를 했으니 거기에 대한 팩트체크 차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는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취재가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 부분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2%의 글을 올리고 해서 밝혀진 건데 세계적 추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도 미국 같은 경우에 수사는 예를 들면 FBI 또는 경찰이 네. 기소는 검찰 이렇게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꼭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검찰이 수사권, 아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같은 경우에 아마 도쿄하고 오사카, 나고야 이게 큰 검찰청이거든요. 그 특수부에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 앨런 사태 회계 부정이라든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뉴욕 연방 검찰이 수사한다라는 어떤 보도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봐도 일반적인 아주 자잘한 형사범죄는 모르겠으나 큰 대형 사건, 검찰의 어떤 특수화된 수사력이 필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도 그리고 영미법계인 미국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윤 총장은요, 이번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자,
이것이요,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반감이다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윤 총장은 종전까지 검찰에 박수를 쳐왔던 분들이 최근의 일로 자신에게 반감을 가졌다. 그러면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그거 같아요. 사실은 이 박근혜 정권의 그 어두운 면을 밝혀내고 적극 수사를 했던, 앞장서고 지휘했던 사람이 윤석열 총장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에 정권을 잡은 지금 현재 여권이 최근에 수사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속된 말로 미운 털 박히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습니까? 근데 맥락상으로 보면은요,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촛불 집회가 있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부패 문제와 그리고 권력 남용의 문제를 국민들이 수사하라고 요구했던 상황이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이 필요했던, 수사 능력이 필요했던 시점이었었고요. 네. 그때 사실은 검찰개혁,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아마 그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나를 그렇게 쓰더니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검찰권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윤 총장 입장, 검찰 입장에서는. 네, 물론 뭐 검찰이야 지금 개혁의 대상이 되는 입장이니까 불편할 그렇죠. 수밖에 없죠. 제가 네. 만약에 현재 검사라 그래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길게 생각해 보면 이건 지난번 대선 때도 대선 후보들도 대체적으로 공약했던 내용인데요. 수사 기소권에 관한 분리. 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막 비판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지난 대선 때는 공수처 설치하고 단계적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찬성했던 입장 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정치 영역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면 때에 따라서 말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수사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굉장히 오랜 시절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윤 총장의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적인 문제에 관한 것, 현 정부와 자신에 관한 문제로 이 부분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검찰 개혁을 네. 사적 원한의 관계의 측면에서 검찰 개혁이 추진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네. 검찰 개혁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윤 총장이 이번 사태를 좀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뭐 과거 우리가 많은 전례에서 봤던 것처럼 검찰권 남용이 있었고 네. 또 그 검찰권을 통해서 권력과 오히려 더 많은 유착 관계를 형성해왔던 게 검찰의 불미스러운, 네. 그 불명예스러운 역사이기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끊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로 이번 사안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